네, 안녕하세요. 평촌 CMS의 주말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 파트 김민섭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파트는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 화학 2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원이 있다면 첫 번째는 화학 평형이고요. 화학 평형 우리 옆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 아, 중요한 단원이니만큼 좀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 화학 2에서는 두 가지 단원을 좀 중점으로 중요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체 파트를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체 파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부터 시작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이나 기체 분자 사이에는 어떠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기체와 기체 사이에 어떠한 이제 상호 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제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작용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뒤에 가서 뭐 보일의 법칙이라든지 샤를의 법칙이라든지 이론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요. 뭐 인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 분자간 인력은 뭐 분산력,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뭐 수소결합이라든지 그 외에 분자간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럼 약간 좀 기체이긴 기체인데 좀 약간 이상적인 기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기체,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건 이상 기체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이제 이상 기체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이요 다 이상 기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상 기체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실제 기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 기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상 기체로 변환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체와 기체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얘네들이 좀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천천히 움직이면요 서로 이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져요. 하지만 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이려면 온도는요 증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와 기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호작용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 부피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즉 압력은 낮아질수록, 부피 압력은 반대니까 부피가 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기체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이제부터 이제 이상기체에 관한 이론들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 공식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 EK라고도 합니다. EK는 키네틱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운동 에너지라고도 하죠. EK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2분의 3KT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K가 뭡니까? 자, K는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얘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그냥 일반 상수예요.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요 녀석입니다. 얘가 누구냐면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절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 온도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변하겠죠. 평균 운동 에너지도. 절대 온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절대 온도라 하면 뭐죠?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 얼마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273도를 더하면 되죠. 이게 이제 절대 온도고요. 단위는 켈빈이 되겠습니다. 켈빈. 자,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대 따라 결정되면서 분자의 크기, 모양, 종류에는 무관하다.
화학에서는 이런 공식을 많이 쓰지만요. 물리에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들어봤죠.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식입니다. 주로 왼쪽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체 충돌수라는 내용이 있네요. 충돌수란 그래 얼마만큼 충돌 많이 하냐고. 그게 이제 충돌수인데요. 충돌수와 관련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충돌수는 압력, 속력,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압력은 보통 이제 P 이렇게 많이 쓰고요. 충돌수는 어떻게 쓰냐면 충돌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인데요. 자, 속력은요 어디서 유도를 해볼까? 여기 이제 V가 있네. 그죠? V 보이지?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3KT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니까 요거 2 날라가고요. 그럼 3KT는 mv 제곱이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m이 뭐냐면요. 요 m이요. 물리에서는 질량이라는 개념을 쓰죠. 화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화학에서는 화학식량 혹은 원자량 혹은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물리에서 말하는 질량의 단위가 질량이라는 개념이 화학에서는 화학식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통 화학식량은 대문자 m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은 대문자 m으로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m을 다시 바꿔볼게요. 얘를 대문자 m 화학식량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V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V는 자 뭐가 됐죠? 자, 루트 m분의 3kt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걸 그대로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속력을 자, 루트 m분의 3kt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바꿔보면 대문자 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과들 자 갑시다. 요 m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정리해보면 자, P는 다시 지워볼게요. 자, P는 어떻게 되죠? 충돌수 곱하기 루트 3KTm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충돌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루트 3KTm분의 이제 P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충돌수를 이렇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충돌수가 어떤 거에 비례하는지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상수잖아, 그렇죠?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K도 앞에서 말했던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럼 혹시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충돌수는 루트 Tm분의 P라고 쓸 수 있겠니? 절대 온도와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서 선생님이 여기다 옆에다가 각각의 의미를 써주겠습니다. 자, P는요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야? 그죠?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 다음에 M이 뭐라고? M은 화학식량이라고 할게요. 화학식량. 됐죠? 자, 뒤에 가서 요 공식을 하나 더 써먹을 기회가 있어요.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자, 다음으로는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드디어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네요. 기체 파트에서 그 유명한 이제 법칙 다들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죠.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압력에 반비례한다의 결론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일의 법칙 또 뒤에서 나올 샤를의 법칙은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 반드시 기체 파트에서 문제를 푸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조건을 보고 자, 보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요. 보일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기체의 양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을 때만 보일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압력은 부피에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반드시 뭐 일정, 온도 일정, 그 다음에 양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때 옆에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그때 부피는 서로 압력과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유도할 수 있고요. 비례식을 상수로 한번 바꿔보면요. K라는 녀석 상수항 하나 갖다 준 다음에 여기 P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PV는 K로 일정한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프로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 이과니까. 자, X축이 압력, 그 다음에 Y축이 부피라 해봅시다.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X축이 P고요. Y축이 역수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직선형. 자, 그 다음에 X축이 P 또는 다시 예쁘게 써보자. X축이 P 또는 V고요. Y축이 PV라면 그렇죠?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일의 법칙과 관련이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용기 안에 N2 질소 기체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스톤이라고 할게요. 요 녀석은 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녀석은 피스톤이라고 합시다. 피스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스톤이라 할게요. 이 녀석도 얘도 여기는 피스톤.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것은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피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피는요, 자, 여기가 2리터라고 합시다. 2리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다가요, 여기 추 하나를 올렸다고 해봅시다. 추 하나를 올렸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드릴게요. 조건 첫 번째, 자, 온도 일정. 자, 그리고 피스톤 내부에 있는 기체의 양은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정량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보일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뭐냐? 추 하나에 대한 압력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자, 일단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피스톤이 멈춰 있다면요, 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외부의 압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1기압, 대기압밖에 없겠죠. 내부의 압력도 역시 대기압과 같은 1기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보일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요, 부피가 지금 2리터에서 1리터, 2분의 1배 됐네요.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죠? 그렇죠. 2배가 되면 되죠. 반비례니까. 그럼 내부의 압력이 1기압에서 2배면 2기압으로 바뀌겠죠. 2기압. 그럼 당연히 외부의 압력도 2기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미 대기압인 1기압 작용하고 있으니 추 하나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추 한 개의 압력은 1기압. 다시 써볼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추 하나의 압력은요, 1기압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돌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충돌수는 자, 뭐에 비례합니까? 루트 Tm분의 P랑 비례하겠죠. 자, 지금 온도 일정이니까 요 녀석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양도 일정하니까 요 녀석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결국 압력으로 봐야 되는데, 압력이 지금 내부의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충돌수도 그렇죠, 증가했겠죠. 충돌수도 증가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1기압, 두 번째는 증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의 법칙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일의 이제 제2자관 실험도 이제 많이 나와요. 제2자관 실험. 제2자관 실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냐면, 자, 이제 가와 나 왼쪽과 오른쪽에 제2자관 그림이 있고요. 저희 제2자관을 해석할 때 아주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요,
지금 여기 뚫려 있죠. 여기 지금 바깥에 뚫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작용하는 압력이 뭐밖에 없죠? 그죠? 대기압밖에 없죠.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뚫려 있다. 뚫려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액면에 미치는 압력은 뭐밖에 없어. 그쵸? 대기압인 1기압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액면의 높이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몇 기압이야? 1기압이 되는 겁니다. 1기압. 그럼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N2 있고요. 그 다음에 30ml, 그 다음에 1기압이라는 자료가 있겠네요. 여기 조건이 하나 빠져서요. 조건을 드릴게요. 자, 조건은 온도 일정입니다. 온도 일정. 그리고 요 지금 내부에서 있는 채워져 있는 N2 기체가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양이 변하지 않아요. 일정 양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여기 76cm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 안에 들어있던 녀석이 뭐냐면 이제 수은입니다. 수은. 그래서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이 그렇죠. 우리가 1기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1기압.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액면에는 아까랑 똑같이 대기압이 1기압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수은 기둥 높이가 1기압만큼 더 추가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요 액면에 지금 왼쪽과 같은 여기까지 미치는 압력은 총 몇 기압이죠? 그렇죠. 2기압이 될 수가 있겠네요. 2기압.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기압입니까? 2기압이 되겠네요. 2기압. 그렇죠? 자, 지금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 여기 1기압에 잠깐만 여기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몇 배 됐죠? 2배 됐죠? 그럼 당연히 부피는 몇 배 돼야 됩니까? 그죠? 2분의 1배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변화된 부피는 15ml가 되겠네요. 30ml에서 15ml. 자, 이게 이제 제2자관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의 법칙은 이 정도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거 뭐부터 확인해라. 그렇죠. 반드시 조건부터 확인해라. 조건. 샤를의 법칙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압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압력이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정 양. 자, 그러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 양의 기체의 부피는요. 뭐에 비례한다? 반드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그냥 온도가 아니에요. 절대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걸 부피는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면 상수인 K 하나 갖다 두시고 결국엔 T분의 V가 K로 일정하겠네요. 일정. 그래프로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를 마찬가지로 V, 그 다음에 여기를 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T, 그 다음에 Y축을 V분의 1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축을 T 또는 V로 놓고요. 쟤를 T분의 V로 놓으면 해석할 수 있겠죠, 이과들아? 자, 첫 번째는 자 절대 온도와 비례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y축이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고. 아까 이거 좀 이상해졌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반비례 그래프 됐죠?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 일을 해줘 너희들이. 자, 그다음에 t분의 pv는 어떻죠? 그렇죠? 일정한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자, 샤를의 법칙까지 이제 됐네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치채셨겠지만,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에요. 자, 피스톤이 현재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피스톤을 그려볼게요. 자, 기체 파트에서 피스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얘가 피스톤, 얘도 피스톤. 자, 왔다 갔다 움직이다 현재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파란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가 이제 1리터. 그다음에 여기가 2리터. 2리터. 자, 그다음에 온도는요. 여기를 이제 0도씨라고 할게요. 0도씨. 그리고 이제 조건을 드릴게요. 조건은
가열했다. 온도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내부에 있는 기체들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 양은 변하지 않았겠죠. 일정 양입니다. 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열된 부피의 온도입니다. 여기에서의 온도는 몇 도씨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충돌수입니다. 왼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에 미치는 압력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기압임 1기압. 피스톤이 멈춰 있으니까 여기도 몇 기압? 당연히 그렇죠. 1기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도요. 피스톤이 멈춰 있으니까 여기가 대기압이 1기압이면 당연히 내부도 1기압이야. 쌤, 압력이 안 변했는데요. 그리고 양도 일정한데요. 그렇죠.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샤를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하니까 자, 지금 부피가 1리터에서 2리터로 2배 됐네요. 그러면 당연히 절대 온도도 2배 해주시면 되겠죠. 0도씨를 이제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273K고요. 자, 요게 이제 2배를 때리시면 됩니다. 2배 때리시면 546K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걸 다시 섭씨 온도로 바꾸면 273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열된 부피의 온도는 273도씨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수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뭐죠? 그렇죠. 루트 Tm분의 이제 P입니다. 자, 이번엔 지울 거 지워볼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번에 얘가 날아가겠네. 그 다음에 양도 일정하니까 얘도 날아가겠네. 그렇죠? 지금 온도가 2배 됐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갔겠네요. 그럼 충돌수는 어때요? 그렇죠?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충돌수는 따라서 감소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이 나와야겠죠. 보일 샤를의 법칙은 자, 조건이 단 한 가지입니다. 양만 변하지가 않으면 돼요. 일정 양입니다. 양만 일정하면 보일 샤를의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보일 샤를 섞은 거잖아, 그렇죠? 다시 이제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보면, 자, V는요, 자, K 곱하기 P분의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분의 PV가 K로 그렇죠, 일정하게 되겠네요. 일정하게 T분의 PV가 K로 일정하다. 별도의 그래프는 안 그리겠습니다. 자, 보일 샤를의 법칙과 관련해서 연습 문제 3번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J자관을 이제 그려놨어요.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자, 액면을 이렇게 같게 좀 그림 이상하지만 자, 액면이 같은 거예요. 자, 같은 액면에 이제 수은이 담겨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액면이 같은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정체는 수은이다. 수은을 넣었다. 자, 그리고 요 내부에는요 N2 기체가 들어있다. N2 기체, 질소 기체. 자, 그리고 정보를 드릴게요. N2 기체는요 현재 0도씨고요. 그 다음에 20ml라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약간 이제 수위가 좀 이제 낮아졌어요. 수은의 수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높아졌다고 해볼게요. 수은이 뭔가 이제 첨가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색칠 한번 해봅시다. 짠. 수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얘가 마찬가지로 수은이에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N2 기체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보를 또 드릴게요. 요 내부에 있는 온도는요 273도씨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 밀리리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녀석 수은의 기둥 높이만큼은 얼마냐면 자, 요걸 때 드릴게요. 요 정보를. 자, 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38cm입니다. 38cm.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 38cm입니다. 얘는요 38cm. 됐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변화된 부피는요. 여기는 x 밀리리터가 과연 40ml인가? 5냐 X냐? 50% 확률이지만 자,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빨간 펜으로. 자, 일단요.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자, 온도 변했습니까? 아, 그렇죠. 변했죠. 그럼 보일 쓸 수가 없네요. 혹시 압력도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압력을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양쪽의 압력이 같으니까 여기에 1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몇 기압이야? 여기도 그렇죠. 1기압이겠죠. 그래서 여기 압력은 1기압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해석해 볼까? 자, 일단 요만큼의 액면에 1기압 당연히 미치고 있을 거고요. 1기압. 자, 수은 기능 38cm면 그렇죠. 0.5기압이네요. 그럼 당연히 요 액면에 미치는 압력이 얼마죠? 그렇죠. 1.5기압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야? 그렇죠. 여기도 1.5기압이 되겠네요. 압력이 1기압에서 1.5기압 압력도 변했네. 보일 샤를도 못 씁니다. 그러면 미안해. 샤를의 법칙도 못 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양만 변하지 않았을 테니 보일 샤를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보일 샤를의 법칙은요. T분의 PV가요. 일정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맞죠? 이 앞에서 T분의 PV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0도씨의 온도가 몇 K죠? 얘가 273K다. 맞죠? 그 다음에 273도씨는 몇 K죠? 그죠? 546K다. 그죠? 보니까 온도가 일단 2배가 됐네. 그러면 온도가 2배 됐으면 요 녀석이 몇 배가 된 거야? 그렇죠? 절대 온도가 2배가 된 거예요. 압력 봅시다. 압력은 1기압에서 1.5기압. 그렇죠. 2분의 3배 된 거죠. 그럼 요 녀석이 이제 몇 배 됐다. 그죠? 2분의 3배 된 거네요. 근데 전체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V가 다시 몇 배가 돼야 돼. V가 다시. 그죠? 이과 들어가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배가 되면 되겠죠. 3분의 4배. 그래야 일정해지니까. 그럼 원래 부피가 몇 리터였는데 20ml였잖아. 그러면 20ml에 3분의 4배 하니까 얼마여야 돼? 그쵸? 3분의 80ml가 되겠네요. 그러면 변화된 부피는 40ml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정확히 변화된 부피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보일 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됐죠? 자, 이래 제2차관 실험 해석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거 진짜 얘들아 별표 몇 개다. 별표 5개 해볼까? 5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들 이제 뭐로 알고 있냐면 다들 이상하게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많이들. 자,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래. 다들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 왜 이건지, 왜 피부는 노랗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지,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 피부는 노랗다고 많이 부르더라고. 아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유도해 볼게요. 우리가 뭐가 궁금했던 거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 T분의 PV가 일정했죠. 그죠? 근데 궁금했어. 도대체 얼마로 일정한 건데? 그거 좀 구해볼까? 근데 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구해볼 거냐면 얘를 0 이거 좀 바꿔서 써볼까? 얘가 이제 얼마로 일정한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떤 조건이면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상황에서 이제 얼마로 일정한지 구해볼 거야.
자, 0도씨면요. 온도가 절대 온도가 273K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압력은 1기압이고요. 그다음에 V는요. 기체 1몰당 22.4리터라고 우리 화학원에서 배웠죠. 1몰당이에요. 자, 이거 계산해 봤더니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일단 단위는 생략할게요, 얘들아. 이게 0.082가 나옵니다. 기체 파트에서 어떠한 일정한 0.08이라는 상수가 나왔죠. 그거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R이라고 표기하고 요 R을 기체에서 일정한 상수라고 해서 기체 상수라고 할 겁니다. 기체 상수. 우리가 방금 구한 거는 얘들아 몇 몰일 때 기준이었어? 1몰일 때 기준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2몰일 때 기준은 얼마야? 그렇죠? 여기다 0.082에다가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몇 R이겠냐? 그렇죠? 2R이 되겠죠. 2R. 그러면 3몰이면 어때? 몇 R이야? 그렇죠. 3R이 되겠죠. 그럼 4R이면 4몰이면 4R. 5몰이면 5R. 그렇게 요렇게 일반화 시켜서요. 얘들아 N몰이면 어때? N몰이면 몇 R이야? 그렇죠. 여기는 NR이 되겠죠. NR. 그럼 좌변은 어떻게 이게 다 없어졌네.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요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우리 위에서 자 여기까지 했었죠. 자, 여기 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없어졌는데요. 요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앞으로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자, 다시 T분의 PV가 얼마인지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조건이 있었죠? T분의 PV가 T분의 PV가 어떤 조건에서 그렇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일 때 얼마인지 궁금했던 거고 0도씨면 273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는 1기압 자, 그 다음에 V는 그렇죠? 22.4리터 1몰당 다시 줘볼게 1몰당 뭐라고? 그렇죠? 1몰당 22.4리터 이거 좀 위로 넘겨보자. 자, 이렇게 푸시면 아까 얼마 나왔죠? 그렇죠? 0.082라는 고정된 상수값이 나옵니다. 이걸 기체 파트에서 일정한 상수라고 해서요. 뭐라고? 기체 상수 R이라고 나왔죠. 이게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자, 기체 상수고요. 얘가 몇 몰 기준일 때라고? 1몰 기준일 때라고. 1몰 기준. 자, 그러면 2몰이면 몇 R이라고? 그렇죠. 2R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몰이면 몇 R이라고? 그죠? 3R이라고. 그걸 어디까지? 일반화 시켰다고. 어디까지? N몰까지. N몰이면 몇 R? 그렇죠. NR이라고. 됐죠? 자, 빨리 됐네요. 자, 좌변은 T분의 PV고요. 우변은 NR입니다. 자, 요걸 이제 좀 모아서 써볼게요. 그러면 T분의 PV는 NR이 나올 거고요. 자, T만 자,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따라서 PV는 어떻게 되죠? nRT라는 기체에 관한 최상위 공식인 PV는 nRT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PV는 nRT. 그래서 이 PV는 nRT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PV는 nRT 있죠? 이게 이제 피부는 노랗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방정식입니다. 사실 앞에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설명했지만 요 사실 PV는 nRT만 알면 그 법칙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증명 한번 해볼까?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자 PV는 nRT라는 거 하나 써시고 자, 두 번째도 PV는 nRT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PV는 nRT 이거 하나 써볼게요. 보일의 법칙에서 중요한 조건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죠. 그럼 얘 지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이 일정하니까 얘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 기체 상수니까 얘도 뭔가 이제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PV는 어때요? 일정하죠? 아까 PV는 일정하면 이거 보일의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일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를의 법칙도 들어있는지 볼까요? 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녀석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정하죠? 양이 일정하니까 몰수도 지울 수 있고, 자, R도 상수니까 지울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V는 뭐라고? 절대 온도와 비례하네. 그쵸? 얘도 이제 샤를의 법칙까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샤를의 법칙. 자, 그다음 우리 화학 1에서 배운 아보가드로 법칙 있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일 때 기체의 부피 1몰당 22.4리터. 부피와 몰수는 서로 비례한다. 부피와 몰수는 서로 비례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들어있네. 얘도 지울 수가 있고요. 피부는 NRT에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알겠지. 쌤이 꿀팁 하나 주자면 기체 파트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 막혔으면 일단 PV는 NRT부터 써놓고 시작해봐.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지우면서 뭐가 일정하고 뭐가 일정하지 않은지, 뭐가 비례하고 뭐가 반비례하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어. 됐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했고요. 위에는 선생님이 잠깐 빠르게 필기를 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할게요. 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우리 복습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뭐라고? 온도는 어때요? 그렇죠? 증가해야 되고요. 압력은요 감소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절대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죠. 자, 화학에서는 2분의 3kT, 그다음에 물리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자, 충돌수만 뽑아서 해볼게요. 기체 충돌수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Tm분의 P 이렇게 비례한다 쓸 수 있겠네요. 자, 보일의 법칙은 자 온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양일 때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V, 여기가 V분의 1, 여기가 P, 여기가 P. 요건 지우시고 다시 자, 여기는 P 됐죠? 자, 여기는 P 또는 V 아까 기억나니? 여기는 PV. 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비례하니까 직선.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넘어가고요. 제2정함도 넘어가고요. 샤르의 법칙은 자, 압력 일정 기억나죠? 압력 일정 그 다음에 일정 양일 때 부피는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V 여기도 V분의 1 여기 T 여기도 T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얘는 직선 형태 선형. 그다음에 얘는 y축이 역수니까 그렇죠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이렇게 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 또는 V, 그 다음에 여기는 T분의 V면 일정한 상수함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 넘어가고요. 보일의 법칙, 보일-샤르의 법칙은 그렇죠. 양만 일정하면 쓸 수가 있다. 여기서는 반드시 T분의 PV가 그렇죠. 일정하다. 써먹었었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 연습 문제 4번은요. 해봅시다. 자,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빠졌는데, 자,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자, 위에 가나 다만 봅시다. 가랑 나랑 다의 상황을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뭐라고? 그렇죠. 피스톤이다. 이거 뭐라고? 이거 피스톤이다. 이거 뭐라고? 이건 피스톤이다. 그렇죠? 피스톤이 멈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1기압, 1기압, 2기압 뭐 이런 정보들을 줬네요. 자, 여기 추 하나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2기압이라고 합니다. 이거 추입니다. 추. 그림이 이상한가요? 다시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추예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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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 자, 이거 추입니다. 추. 그래서 압력이 이제 높아졌네요.
자, 당연히 추 하나의 압력은 자 1기압이 되겠죠. 문제는요. 뭐부터 구해볼까? 온도의 변화를 한번 그려볼까? 온도의 변화. 선생님이 기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체 파트 풀다가 막히면 뭐부터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쵸? PV는 nRT부터 써놓고 시작하라고. 됐죠? 자, 가와 나의 차이를 봅시다. 자, 일단 압력이 어때요? 압력은 일정하네. 그럼 압력 일단 지워보자. 그 다음에 부피는 변했으니까 부피는 지울 수가 없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지우고요. 얘도 일정 양이니까 지울 수가 있겠네요. 피스톤 내부에는 언제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일정 양, 여기도 일정 양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그럼 결국엔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부피가 몇 배 됐죠? 그렇죠.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얘가 T도씨일 때 얘가 2T가 되겠네요. 2T. 두 배니까. 자, 일단 이렇게 써 놓으시고. 자, 일단 나랑 다 상황도 봅시다. 자, 여기도 모르면 PV는 nRT. 자, 또 이제 상황을 보고 지울 수 있는 거 지워 봅시다. 자, 일단 압력은 1기압에서 2기압이니까 압력을 지우면 안 되네. 그렇죠? 근데 부피는 1리터 1리터니까 부피를 이번엔 지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R도 상수니까 지울 수 있겠네요. 결국엔 압력과 그렇죠. 온도는 비례하네요. 지금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 2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T면 나가 T면 여기는 다시 2T가 되겠네요. 2T. 그럼 온도의 비는요 2대 1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온도의 비를 한번 구할 수가 있었네. 여기 온도의 비가 2대 1대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돼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하는 문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얘는 좀 별개예요. 잠깐 밑으로 와봐. 자, x축이 여기는 p, 그 다음에 압력, 그다음 y축이 v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볼 거야. 요렇게 보일의 법칙을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두 개 그려볼 거야. 두 개. 이렇게 두 개. 선생님 여기를 T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T2라고 할게. T2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요. 자, x축을 t라고 하고 y축을 v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오, 잘 그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번엔 P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P2라고 해볼게요. P2. 질문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자, 왼쪽 그래프에서 T1이 더 큰지 T2가 큰지 판단해 보시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P1이 더 큰지 P2가 더 큰지 판단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본인이 한번 생각하고 다시 이제 영상을 플레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영상을 다시 이제 플레이한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이제 정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일단 T1과 T2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일단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T1과 T2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 방법은 좋은 방법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세요. 수직선을 그으면요 지금 뭐가 일정하게 논 겁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논 거죠. 압력이.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T1과 T2의 양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양도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을 쓸 수가 있다고 했다. 그쵸? 그럼 샤를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이어주시고 다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모르면 PV는
nRT인 거야. B분의 nRT. 자, 수직선을 그었으면 압력이 일정하다고 둔 거죠. 그럼 압력을 지워보시고, 자, 그리고 양도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도 지워보시고, 기체 상수도 상수니까 지워보시고, 결국엔 부피와 온도는 비례하지 않겠니? 그럼 당연히 부피가 누가 더 큽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럼 T2가 당연히 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요.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도 돼요. 수평선. 지금 수평선을 그었다는 뜻은 뭘 일정하다고 둔 겁니까? 부피를 일정하다고 둔 거죠. 그럼 다시 PV는 nRT에서 이번엔 부피를 일정하게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하고요. 결국엔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네요. 절대 온도. 그럼 당연히 T1에서의 압력보다 T2의 압력이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T2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압력이 이렇게 갈수록 커졌잖아. 그죠? 자, 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도 해석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볼게요. 수직선. 자, 모르면 그죠? PV는 nRT입니다. 자, 수직선을 그었으니까 뭘 일정하게 둔 거야? 이번엔 온도를 일정하게 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일정하니까 양도 R도 일정한 상수니까. 그럼 결국에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겠네요. 그럼 당연히 그죠? P2가 더 크겠네요.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이 더 큰 거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번엔 수평선을 그어볼까? 요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번엔 뭘 일정하게 둔 거야? 그쵸? 이번엔 부피를 일정하게 둔 거죠. 또 이제 PV는 nRT에서 이번엔 부피를 일정하게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 일정, 기체 상수도 일정하니까 결국엔 압력과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 위에서 요게 빠졌네요. 위에서 PV는 일정하다. PV는 이렇게 쓰고 있다. PV는 일정하니까 자, 위에서 빠진 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되죠? 자, 지금 파란색 하나 말았으니까 자, 절대 온도와 압력은 비례한다. 그럼 당연히 온도가 클수록 그렇죠. 압력이 크니까 P2가 더 크겠죠.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커지니까 압력이 당연히 커지겠죠.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찍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좀 굵게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자, 왼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선 점이 하나, 그다음에 둘, 이제 세 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왼쪽 그래프를 A, 너무 두껍다. 자, 왼쪽 그래프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점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도 점이 하나 빠졌다. 그치?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 A, B, C에 대응되는 걸 오른쪽에서 찾아볼까? 자, 일단 A는요 A는요 부피가 가장 크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서 부피가 가장 큰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겠네요. 그치? 똑같죠? 자, 그리고 B랑 C랑 나왔는데 B랑 C 중에 압력이 누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죠? 그럼 당연히 P2의 압력이 더 크니까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 B, C에 대응되는 걸 오른쪽,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앞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한번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자.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는 자, 가에서 나 과정을 A, B, C와 대응시키면 가에서 나 과정. 그러면 가에서 나 과정이면 자, 여기 가에서 나 과정이네요. 자, 지금 압력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그쵸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온도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부피가 감소하는 구간은 그렇죠. A에서
B로 갈 수가 있겠죠. A에서 B로. 자, 그 다음에 A에서 C는 왜 안 돼요? A에서 C는 왜 안 되죠? A에서 C로 가면 되는데 A에서 C로 가면 왜 안 되죠? A도 T2고요. 얘도 T2예요. 왜냐면 같은 곡선상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ET고요. T 온도가 변했으니까 얘는 안 됩니다. 이거 되죠? 짠짠짠짠짠짠. 부피가 줄어들지만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서 C는 안 되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봅시다. 자, 나에서 다 과정을 A, B, C와 다시 대응시켜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나에서 이제 답니다. 자, 지금 부피는 일정하고요. 압력은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지금 증가하네요. 그쵸? 그럼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볼까?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찾아볼까? 지금 압력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려면 A에서 B로 가거나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인데 뭐라고? 온도가 서로 틀려야 돼. 온도가 서로 틀려야 돼요. 그럼 A에서 B, 그 다음에 B에서 C 어느 게 온도가 틀려요? B에서 C로 가면 온도가 증가하네요. 그쵸? B에서 A로 가면 B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들아. 다시 해볼게. 자, 여기서 자, ABC와 대응시키면 자, 지금 나에서 다 과정이다. 그러면 1기압에서 2기압이니까 압력이 증가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부피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증가했네요. 자, 여기다 써봅시다. 자, 압력은 증가. 그 다음에 부피는 일정. 이걸 써넣어야 되는데 안 썼네. 그 다음에 온도는 증가하는 구간을 이제 대응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압력을 증가하는 거를 쓸 수 있는 건 어디야? B에서 C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C로 가거나죠. A에서 C로 가거나. 아, 그런데 A에서 C는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돼? 그쵸? A랑 C랑 온도가 동일하잖아. 그쵸? A랑 C랑 온도가 동일하니까 얘는 안 되네. 근데 온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죠? 얘는 될 수가 없네.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B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A와 B.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구간.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EK는 2분의 3KT죠. 2분의 3KT. 즉 절대 온도가 결정할 수 있다. 절대 온도가 변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도 변한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왼쪽 그래프에서 찾아볼까? 여기 T1보다 T2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B에서 A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감소하려면 어때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죠. 즉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찾아볼까요?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는요. 그렇죠. B에서 C로 가거나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거나 잠깐만 다시 B에서 C로 가면 안 되죠. 자, 지금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P1보다 P2가 크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P1보다 P2가 크니까 그렇죠. B에서 C로 가거나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거나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자간 평균 거리를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도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초록색으로 찾아볼까요? 압력이 증가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B에서 C로 가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도 이렇게 가도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씩 되겠습니다. 자, 1, 2번은 답이 하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3, 4번은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이거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니까 자, 이거 본인이 직접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두세 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은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거의 이제 기체 파트의 마지막 이제 개념 문제예요. 개념 강의입니다. 혼합 기체 상황에서 이제 압력도 이제 봐야 됩니다. 혼합 기체가 뭐냐면 그냥 섞여 있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용기 안에 A 기체 하나와 B 기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을 때 자, 각각이 나타내는 압력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게 이제 그 혼합 기체에서의 압력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압력은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에요. 부분 압력 법칙은 뭐냐? 자, 전체 압력은요 각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무슨 말이냐?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두 기체가 섞여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좀 말이 어렵네요.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 자, 그림을 또 예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같은 용기 안에 A 기체 1개, B 기체 2개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은 전체 압력은요 A 기체의 부분 압력과 B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게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의 결론이거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자,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같은 공통의 용기 안에서 예를 들어 1리터의 용기 안에 들어있다 해보자. 혹시 A 기체 1몰, B 기체 2몰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혹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체의 부피라는 개념이 혹시 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기체가 용기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부피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용기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부피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럼 봐봐. A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용기 내부나 B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용기 내부나 다르겠냐? 같겠죠? 자, 그러면 지금 PV는 nRT에서 부피가 같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같은 공간 안에 A 기체가 느끼는 온도와 B 기체가 느끼는 온도가 다를까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그죠? 얘도 같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지울 수 있고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압력은 몰수에 비례해요. 지금 A가 1몰 들어있고 B가 2몰 들어있다고 하면 전체는 3몰이죠. 그걸 한번 옆에다 써보면 전체 몰수는요 A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랑 같겠다. 그죠? 여기에서 유도된 게요 요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왜? 여기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어떨 때?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지금 세 개는요 1개 더하기 2개 요걸 그대로 압력으로 그냥 바꿔 쓴 거예요. 비례하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고 요거 뒤에 가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써먹어 봅시다. 됐죠? 자, 다시 혼합 기체 상황에서 전체 압력은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게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부분 압력과 몰 분율. 자, 몰 분율 처음 들어보죠? 몰 분율. 쉽게 말해서 전체 몰수에 대한 해당 기체 몰수에 대한 그냥 비율이야. 쫄지 마. 비율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 보자. 자, A 기체 1몰, B 기체 2몰 들어있다고 해보자. 그렇죠? 전체는 몇 몰이야? 3몰이죠. 그럼 전체 3몰에 대한 A 기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몰이죠. 그럼 A 기체의 몰 분율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B 기체의 몰 분율은 얼마야? 3분의 1하니까 그냥 비율이야, 비율.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지 마. 그리고 요 몰 분율은 우리가 화학에서 어떻게 부르냐? X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A 이렇게 쓰면 몰 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X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B 이렇게 써주면 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몰 분율. 자,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혼합기체 상황에서 자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을 하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왜요?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게. 잘 봐 얘들아. 아까 혼합기체 상황에서 같은 용기 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라면 압력과 몰수는 서로 비례한다를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아까 A기체 1몰, B기체 2몰 들어있으면 A기체의 몰 분율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걸 이렇게 써볼까? 전체 3몰 중에 A기체의 몰수는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죠.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몰 분율, A의 몰 분율이라고 부르고 X 아래 점점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몰수와 압력은 비례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했죠. 비례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니? 전체 분의 A의 부분 압력.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렇게만 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 다시 풀어보면 따라서 PA는 A의 부분 압력은 그렇죠. 전체 압력 곱하기 XA, A의 몰 분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증명까지 이제 해드렸습니다. 다시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해라. 자, 두 가지 내용을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합기체 상황에서 전체 압력은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혼합기체 상황에서 A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압력의 그렇죠, A의 몰 분율을 곱한다. 이렇게 방법을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형광펜을 쳐볼까요? 기체 콩 문제입니다. 콩 문제 유형을 좀 익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가 있네요. 자, 지금 어떤 두 용기 안에 용기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콕이 있죠. 콕이 있습니다. 그렇죠? 콕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돼? 그쵸, 콕을 열고 싶어야겠죠. 그쵸? 자, 콕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왼쪽에 있던 산소 기체와 오른쪽에 있던 질소 기체가 막혀 있다가 콕을 열면 그렇죠, 혼합 기체 상황이 되겠죠. 자, 혼합 기체 상황이었을 때 전체 압력은 과연 얼마일지가 궁금해요. 얼마일지. 이걸 한번 실제로 구해 볼게요. 자, 조건은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그리고 지금 용기 내부에 있으니까 양도 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양도 변하지 않은 일정량의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일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콕이 닫혀 있을 때 상황을 볼게요. 닫혀 있을 때, 자, 산소 기체 상황이에요. 산소 기체 상황. 자, 콕이 닫혀 있을 때 3기압 1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콕을 열 거예요. 자, 이제 콕 오픈입니다. 자, 열었을 때 산소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부피는 몇 리터야? 그렇죠. 여기 2리터니까 전체는 3리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피가 1리터에서 3리터 몇 배죠? 3배가 됐죠.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3분의 1배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가 1기압으로 되겠네요. 1기압. 자, 콕을 열고 난 상황까지 구했어요. 자, 이번엔 N2를 한번 구해볼게요. N2도 마찬가지야. 자, 콕이 닫혀 있을 때 6기압 2리터인 상황에서 자, 이제 콕을 열 거예요. 그러면 N2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공간은 그렇죠, 몇 리터야? 마찬가지로 3리터죠. 여기다가 이제 콕을 오픈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부피가 2분의 3배 됐네요. 그럼 압력은 3분의 2배가 되면 되겠죠. 6기압의 3분의 2배면 4기압이 되겠네요. 4기압. 자, 그러면 이제 콕을 연 상황을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혼합기체 상황에서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질소기체의 부분 압력이 4기압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체 압력은요, 부분 압력의 합과 같으니 전체는 몇 기압? 1기압 플러스 4기압이니 5기압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됐니? 이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방법 첫 번째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방법 두 번째. 뭐냐면 방법 두 번째예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몰수를 이용한다. 왜냐면 자, 또 이제 PV는 nRT입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면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거 하나 지울 수 있겠네요. 자, R도 상수니까 지울 수 있고요. 양도 일정해서 지울 수는 있지만 혹시 PV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겠니? 그쵸? 자, 요거 하나 써 먹을 수는 있잖아. 그치? 요거 하나 써 먹어보자. 결국엔 여기 있는 산소의 양, 그 다음에 질소의 양은 전체 양의 합과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몰수는 혹시 이렇게 써도 되겠니? 콕을 열었을 때 전체 몰수는 어쨌든 산소의 몰수 더하기 질소의 몰수라고 써도 되겠니? 혼합기체 상황이니까 앞에서 말하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1 더하기 2는 3인 거야. 그치? 그냥 쓴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PV는 몰수에 비례한다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전체 PV는 산소의 P, 그 다음에 산소기체 V 더하기 그 다음에 질소기체 P, 질소기체 V 합과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니? 어차피 몰수랑 PV랑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산소기체 PV는 얼마야? 3기압 1리터니까 3 곱하기 1이네요. 더하기 질소기체 PV는 얼마야? 6기압 2리터네요. 그러면 6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전체 압력은 구하고 싶어. 그리고 혹시 전체 부피는 알 수 있니? 알 수가 있죠. 왜? 여기 1리터, 그냥 여기 2리터니까 전체는. 그쵸? 3리터잖아. 끝났네. 그럼 얘가 얼마야? 3. 얘가 얼마야? 12. 더하면 15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5 해야죠. 그쵸? 그래야 15가 나오니까. 그럼 결국엔 전체 압력이 몇 기압입니까? 5기압이 나오겠죠. 따라서 전체 압력은 5기압이 나온다.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5기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5기압이 나와요. 어떤 게 매력적인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체 파트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념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개념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기체는요, 기체 분자 운동론, 즉 이상기체에 관한 이론을 이제 설명했고요. 이상기체는 자,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려면요, 자, 온도는 형광펜을 해보자. 자, 온도는 어떻고 증가, 그리고 압력은 감소해야 된다. 자, 평균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3KT, 2분의 3KT. 자, 그 다음에 분리해선 2분의 1 MV죠. 왜 이렇게 크냐? 자, 그 다음에 충돌수는요, 그쵸? 루트 TN분의 P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보일의 법칙, 뭐부터 확인해라? 조건부터 확인해라. 온도 일정, 그 다음에 일정 양일 때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샤를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확인해라? 조건부터 압력 일정, 일정 양.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냥 온도 아닙니다. 자,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체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공식 뭐라고? 그죠? PV는 nRT.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연습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혼합기체 상황에서의 자, 부분압력,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뭐다? 전체 압력은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부분압력과 몰 분율은 자,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하면 부분 압력 구할 수 있다.
자, 기체 콩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V는 몰수에 비례한다를 이용하면 한 줄로도 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기체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탑 교재의 개념 기본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체 파트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